오늘은 성범죄가 확정되고 나서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게 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범죄를 범했다고 해서 모두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가 중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있을 경우 구속될 수 있으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부인을 할 때에도 그냥 단순히 아니다, 안 했다 라고 답하는 것보다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사 개시 통보가 되고 직위 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고 사기업의 경우에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고 형이 선고되는데 먼저 벌금형도 전과라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벌금이 선고되는 것이 전과가 아니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던데요. 벌금도 성범죄가 유죄로 인정되어서 내리는 형량 중에 하나이고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벌금이 선고되면 최소 몇백만 원이 선고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징역형이 선고되면 교도소에 수감이 되기 때문에 직장도 다닐 수 없게 되고 부양하던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의 생계 또한 위험해집니다. 또한 만약 공개고지 명령이 같이 선고된다면 내 거주지 주변에 나의 신상 정보와 성범죄 전과가 알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사회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출소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경력 조회서에 성범죄 전과가 나오기 때문에 취업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취업 제한 명령이 같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성범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건 발생 당시 주변에 있던 CCTV 내용,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통화 내역, 녹음 파일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한 후에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CCTV의 경우에는 이동 경로에 따라 확보하면 되는데요. 특히 피해 장소로 모텔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모텔 안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내의 장면,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손을 잡고 걸어서 들어가는 장면이나 복도나 엘리베이터 내에서 먼저 스킨십을 하는 장면, 모텔에서 나올 때에도 손을 잡고 함께 나오는 장면 등이 있다면 모텔 안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겠지요. CCTV는 보통 2주, 길면 한 달 내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 바로 문의해서 확인하고 혹시 가능하다면 별도로 저장해서 보관해달라고 부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에게는 복사본을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나서 담당 수사관에게 CCTV 확보를 요청하거나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CCTV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로 고소인과 나눈 대화, 통화 내역 등이 중요한데요. 특히 사건 이후에 고소인과 나눈 대화 내용에서 고소인이 피해 사실에 대해 항의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없고 먼저 다시 만나자고 하거나 일상적인 대화 또는 애정어린 대화를 문제없이 나눴다면 이 또한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대화 내용을 삭제한 상태라면 포렌식을 시도해서 복구한 다음에 유리한 내용을 확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인데요.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 처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정황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자료를 확보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야 할지를 혼자서 판단하고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에서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가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가해자의 진술 또한 일관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할 경우에 나는 떳떳하니까,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가서 다 얘기하고 돌아오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준비 없이 나갔다가 불리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기반으로 해서 확보한 다음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고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 어떤 자료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을 받고 조사를 받으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변호사로부터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받아야 하고, 조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조서도 같이 살펴보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고소인과의 합의 절차를 직접 진행할 경우 고액의 금액으로 합의하거나 불필요한 말다툼으로 합의를 그르치거나 2차 피해를 가하는 일 또한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고, 기타 다른 양형 자료들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해서 기소유예, 집행유예 또는 감경된 형을 선고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성범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